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인문서 교재 174페이지 한번 보시고, 지난 시간에 부동산 등기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갖다가 이제 다시 되짚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교재 175페이지 보십시오. 그 2절 해놓고 하단에 등기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법률 용어 잡으셨죠? 예,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시작 얘기인데, 부동산 등기하려면은 등기부라는 장부에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등기부는 크게 한 필지, 그 다음에 한 개 건물, 한 필지에 대해서 등기부 만들어주고 한 개 건물에 대해서 이제 등기부 만들어주는데, 등기할 사항이라는 것은 등기부라는 장부가 있다면 여기에 등기할 수 있는 것과 등기할 수 없는 것을 갖다 법에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법률용어 등기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등기할 사항은 등기부라는 장부에 이제 어디에다 등기하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요까지 표제부라는 용어를 꼭 법률 용어를 기억해 두셔야겠고, 갑부라는 법률 용어, 그리고 을구라는 법률 용어. 등기부 시작하면 항상 이 세 가지 법률 용어가 꼭 시작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법에서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양식의 이름이 법에서 세 군데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이 표제부하고 갑부하고 을구라는 데입니다. 자, 그러면 표제부라는 데에다 기록해 주는 게 등기고, 갑부라는 데다가 기록, 전산 기록을 하는 게 등기고, 을구라는 데다가 등기관이라는 사람이 전산 기록을 하는 게 등기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군데 양식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을 법에서 미리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것을 법률용어로 여러분들 교재 175페이지 보시면은 2절 제목해놓고 등기 대상 이렇게 돼 있는 거 제목 잡으셨습니까? 예, 그건 이제 법률용어로 정확하게 법전에 있는 법률용어로 말씀드릴게요. 시험에서는 법전을 근거로 나니까 거기다 메모. 등기 대상 위에 여백 있죠? 거기에다 등기할 사항 5글자. 등기할 사항. 등기할 사항.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기할 사항을 법에서 이제 정해놨는데, 지난 시간에 한 거 이제 다시 기억나나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등기할 사항이 표제부라는 데다가는 자, 물건을 등기해야죠. 그럼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을 법에서 미리 정해놓고 있다 그랬죠. 그럼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2개의 물건을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놨습니다. 이 물건이 이 앞에 있네. 토지와 건물.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지는 뭐를 단위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한 필지 토지. 이 한 필지 토지가 지난 주까지 배웠던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 필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를 표제부에 등기하려면 반드시 한 필지 단위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표제부에 등기가 된다면 토지 등기 표제부에는 그 한 필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것이고, 한 개 건물도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건축물이 지어진 행정구역의 명칭을 건축물의 소재, 몇 번지 땅 위에 건축되어 있는지 건축물 대지의 지번, 건축물이 뭐로 사용되는지 건축물의 건축물은 지목이 아니고 종류. 토지는 사용되는 용도를 지목이라고 하는데, 건축물이 사용되는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라고 법률용어로 부릅니다. 그래갖고 제가 요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도 용도가 법에 28가지로 지목이 정해져 있지만 건축물의 종류, 용도도 건축법에 몇 가지로 29가지로 법에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은 이제 인위적으로 지어야겠죠? 그러면 자,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지었는지 건축물의 구조, 그리고 건축물 넓이인 면적, 그걸 법률용어로 건축물 표시,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갑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등 어쨌든 권리를 등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제 갑구와 을구에는 결국 민법에서 생기는 물건에 대해 생기는 권리를 등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민법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를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 생기는 수천 가지의 권리 중, 민법에서는 권리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천 가지 권리 중
등기부란 국가의 장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 수는 부동산 등기법에 미리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법률용어로 등기할 사항인 권리 이렇게 부르는데 이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자 이제 이름만 익혀나가시면 됩니다. 민법을 다 배우고 학습하시면 더 쉽겠지만 아직 민법이 같이 병행돼서 나가니까 일단 어떤 권리가 등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졌는지 그 권리 이름을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인식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176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자, 하단에 박스로 처리하는 거, 박스로 정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박스의 제목이 등기 대상인 걸 이렇게 나오면 찾았습니까? 거기다 놓고 세 개로 세로로 구분하죠. 그 구분 작업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익히실 때는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권리 이름이 몇 종류인지 그 권리 이름만 인식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등기해야 될 권리 해놓고 소유권 이렇게 권리 이름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자, 형광펜 준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 질권. 자, 몇 개냐? 둘, 넷, 6개 지금 형광펜 쳤죠? 그 다음에 임차권, 옆으로 가서 환매권, 7, 8개죠? 하나 더. 이 빠진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자, 등기해야 될 권리 아무 데다나 하나 메모하셔도 돼요. 권리 이름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채권 담보권. 5글자. 채권 담보권. 이게 가장 늦게 도입된 것입니다. 2012년 도입된 게 채권 담보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총 가지수로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형광펜 쳐는 권리 이름 가지수를 먼저 쉬어보세요. 눈으로. 몇 가지인가? 9가지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보시면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민법에 정해놓고 있는 권리 이름은 수천 가지의 권리 이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그 수천 가지 권리 이름을 전부 다 등기부란 공적장부에 그 수천 가지 재산권을 등기해달라고 신청한다고 해서 다 등기해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법에는 민법에 정해놓은 수천 가지 권리 중 몇 가지 권리만 9가지 권리만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서 미리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등기할 사항인 권리다 이렇게 법률용어 불러나가시면 되겠고 그 9가지 권리 이름을 이제 숙지 작업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민법 공부를 갖다 한 번, 2바퀴 정도 순환이 되면은 그 9가지 권리는 자연적으로 숙지가 암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인위적으로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지금 단계에서 이제 익혀야 될 건 권리라고 다 재산권을 등기해달라고 신청한다고 해서 공적장부에 재산권을 다 등기해 주는 건 아니구나. 법에서 정해놓은 9가지 재산권만 등기해 주는구나까지를 인식 작업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177페이지에 상단에 도표박스 등기 가능 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시험의 결론으로 가서 엄청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지금서부터 뭐 그걸 익힐 필요는 없는데 일단 기초 개념을 익히셔야 되니까 거기서 지금 단계에서 하셔야 될 걸 이제 반드시 말씀드릴게요. 구분해 놓고 세로로 왼쪽에 부동산의 전부,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거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다 배우고 나면 그게 전부 다 중요한데 일단 민법을 같이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지금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거 부동산의 전부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걸 좀 먼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걸 이제 이번 단계에서는 꼭 익히셔야 됩니다. 토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한 필지 토지가 있다면 이 한 필지 비전동의 10번지 필지 토지라면 이게 120제곱미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면 120제곱미터의 토지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을 갑이 혼자 소유하고 있는 걸 이제 단독 소유 이렇게 불러나가시면 되겠고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부동산 전부란 한 필지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비전동 10번지 필지 전부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120제곱미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이 이걸 소유하고 있을 때,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해 보십시오. 대입해 나가시면 됩니다. 소유권 보존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 찾으셨습니까? 자, 이겁니다. 갑의 비전동 10번지 필지 소유권 하나가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 소유권 하나가 미치느냐면
120제곱미터가 한 필지로 지적공부 토지대장이 만들어졌으면 120제곱미터의 토지 소유권 하나가 성립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전부라는 법률 용어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은 120제곱미터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는 것은 갑의 최초 소유권을 등기할 때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 필지 소유권 120제곱미터에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비전동 10번지 필지가 120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 부분만을 소유권 보존 등기해달라고 등기 신청하면 그걸 부동산의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교재를 봐보십시오. 부동산의 전부 밑에 지금 부동산의 일부 X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부동산 일부라는 건 120제곱미터 부분을 소유권 보존 등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비전동 10번지 필지가 120제곱미터인데 이 중에 100제곱미터 부분을 갖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등기 X라는 건 안 해준다는 뜻이죠. 그걸 이번 과정에 꼭 익히셔야 됩니다. 그걸 왜 익히셔야 되느냐? 여러분들 민법, 물권법 시작할 때 시작의 법률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권 법정주의하고 일물 일권주의라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물권법 들어가셨죠? 그러면 일물 일권 이게 일물, 물 중에서 토지라는 물건이죠.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게 일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물건은 하나를 단위로 소유권, 물건 하나를 단위로 소유권 하나가 성립된다는 걸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0제곱미터 부분이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어졌다면은 120제곱미터 부분을 목적으로 소유권 하나인 보존 등기를 해야지 120제곱미터 부분 중 100제곱미터 부분을 목적으로 80제곱미터 부분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X라는 건 등기 안 해준다는 뜻이죠. 무엇 때문에 등기 안 하냐면 민법의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은 일물 일권주의에 반하는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어 이해되셨음? 예, 이렇게 이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옆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X도 똑같은 법원리죠. 무엇 때문에? 일물 일권주의에 반하는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O로 돼 있죠. 예, 그러면 이거 자 갑의 토지에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예, 용익권이라는 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인데 이걸 이제 굳이 구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해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해서 용익권 이 네 가지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해서 용익권이라고 부르는데 용익권 중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이제 물건으로서 용익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용익권입니다. 그럼 어쨌든 물건 쓸 수 있는 권리야 이렇게만 익히시면 돼요. 그럼 물건 쓸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이제 앞으로 부를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용익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용익권은 반드시 물건 하나를 갑에게 빌렸어야 돼.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의 이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권리인 용익권을 갖고자 한다면은 갑의 토지 전부를 반드시 빌렸어야 됩니까? 일부를 빌렸을 수도 있습니까? 일물일권주의의 예외의 적용을 받는 권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그런데 용익권은 부동산 전부를 목적으로만 성립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 성립된다는 뜻은 일물일권주의의 예외의 적용을 받는 권리가 무엇이다? 용익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익권, 용익, 물권, 임차권 전부 앞에서 용익권입니다. 네, 용익권의 부동산 일부에는 O로 돼 있다, X로 돼 있다. O로 돼 있죠? 그게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장 기초 개념이자 시험에서 이걸 앞으로 자주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준, 요거와 이쪽을 구분해서 소유권은 반드시 하나의 물건을 목적으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지만 용익권에 해당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용익권이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된다. 그걸 대비해서 반드시 같이 여러분들이 익힘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끝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저당권, 근저당권에 X로 배당돼 있죠. 그러면 저당권도 자 이쪽에 배당을 받는다는 것이죠.
소유권과 똑같이 지금 용의권만 예외 적용을 받지 저당권과 소유권은 반드시 일물을 객체로 성립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반드시 뭐를 단위로 토지의 소유권 저당권이 성립하려면은 일필지에 대해서 건물의 소유권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한 개의 건물에 성립해야지 한 개의 건물 일부 한 필지 토지 일부를 목적으로서는 절대 소유권과 저당권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걸 민법에서 이제 교재에서는 일물일권주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가 성립되는 거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고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야겠죠. 일물일권주의 예외 적용을 받는 권리는 네 가지밖에 없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 네 가지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시험 지문에 내거나 아니면 이걸 같이 시험 지문에 낼 땐 용익권이라고 시험 지문에 냅니다. 용익권은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익힘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법 공부를 이제 완벽히 하고 나중에 익히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이번 단계에선 이 작업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쪽.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모습을 갖다 등기해 주는데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9가지로 지금 9가지가 있었었죠. 그 권리가 변동되는 모습은 몇 가지로 등기를 하느냐? 6가지입니다. 이건 뭐 9가지고 이건 뭐 2개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간단해. 등기할 수 있는 물건 2개가 뭐하고 뭐? 토지와 건물. 그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9개 이름 있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형광펜 치신 거. 그러면 그 9가지 권리에 대해서 변동하는 모습은 몇 가지로? 6가지로. 그러면 이게 이제 민법 공부하고 이제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민법에서는 권리가 변동되는 모습을 3분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생긴다, 뭐 발생, 넘어간다, 변경, 권리가 없어진다, 소멸. 3분법으로 법률 용어를 얘기하는데 이 부동산 등기법에는 권리가 변동되는 모습이 3분법이 아니라 6개로 변동의 모습을 법에서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기상 증명서를 떼어볼 거 아닙니까? 등기상 증명서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옛날 용어로 등기부 등본 때 본다, 초본 때 본다가 등기상 증명서입니다. 그러면 권리 변동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등기부 등본에 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볼 때 권리 변동은 여러분들 학문에서 배우는 민법에서 배우는 그런 얘기로 절대 안 나옵니다. 저와 함께 다루는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는 법률 용어로 나중에 실무가 다 전개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이라는 법률 용어가 나중에 나오지 소유권 원시 취득이라는 법률 용어로 절대 등기부 등본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승계 취득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민법에 그런 용어 나오죠. 나중에 실무할 때 승계 취득이라는 그런 학문산 민법에서 배우는 학문산 용어는 절대 서술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다루는 부동산 등기법에 다루는 법률 용어로 나중에 다 실무가 전개된다는 거. 그러면 나중에 실무를 하시려면은 이 공시법령의 등기법의 법률 용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갖고 용어를 익숙해지셔야겠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런 얘기 안 다루니까. 예. 그럼 보시면 권리가 변동되는 모습 몇 가지? 6가지. 이제 이 6가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가 이제 교재 177페이지. 자, 거기에 3절 등기되는 권리 변동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거기에서 자, 소제목 1, 2, 3 소제목 나가죠. 큰 법률 용어를 형광펜 치는 작업. 1. 설정. 먼저 작업부터. 2. 보존. 3. 이전 큰 제목으로. 4. 변경. 5. 처분의 제한. 그래놓고 처분의 제한 안에는 3가지 형광펜을 더 하십시오. 권리자의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가압류 보이십니까? 형광펜. 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 4가지 형광펜 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처분 제한 이제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시험에 필요한 법률 용어 처분 제한은 그 4가지밖에 안 나올 겁니다. 가압류든지 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 자, 그다음에 6. 소멸. 7. 시효 취득 이렇게 나오죠? 절대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시효 취득이 거기 왜 나와? 자, 갈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입니다. 자, 토지를 해볼까? 건물을 해볼까? 자, 건물을 갖다가 지붕과 벽과 기둥 이걸 갖다가 완성하는 게 한 개 건물이 건축되면 이 건물의 소유권이 처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처음 생긴 물건이 만들어졌고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처음 생긴 권리 변동 사실을 등기하러 가야죠. 그러면 자, 뭐 한 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처음 생긴 사실을 갖다 갑의 앞으로 소유권이 처음 생긴 권리 변동 사실을 등기하는 걸 법률용어로 소유권 보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1, 2, 3가 세 개가 부합이 되어야 등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입니까? 한 개 건물이니까 등기할 수 있지. 이 물건.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소유권 처음 취득한 권리 변동의 이름을 무엇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원시 취득 이런 법률 용어가 없다는 겁니다. 소유권 처음 취득한 사실을 등기하는 걸 법률 용어 뭐라고 부른다? 소유권 보존 등기다. 1, 2, 3. 이 세 개에 부합되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한 자는 자신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리 변동 중, 자, 이제, 들어갈게요. 권리 변동 중 처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여러분들 답할 줄 아시겠습니까? 무슨 등기? 그렇지. 등기의 시작이 보존 등기해야 등기소라는 관공서에 등기부라는 장부가 최초로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하면 앞으로 답할 줄 아셔야 돼요.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보존 등기란 토지에 처음 생긴 소유권을, 건물에 처음 생긴 소유권을 등기하는 권리 변동의 이름을 보존 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가 지금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등기 갑이 했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갑이 건물 소유권을 여러분한테 매매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매매에 따라 여러분들은 매도인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하고 나면은 매매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로 갑의 건물 소유권을 여러분이 법적으로 취득하려면 대금 건네주고 갑에게 이 갑의 건물을 갖다가 비워서 넘겨받는 걸 명도받는다, 인도받는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넘겨받으면 건물 주인이 여러분 매수인은 된다. 등기까지 하여야 된다. 왜? 법률행위니까 이제 오늘서부터 이렇게 대답할 줄 아셔야 돼. 이제 실물행위. 거래로 취득하니까. 거래로 취득하는 건 거래 자체만 끝난 사실로만은 취득할 수가 없고 뭐까지 하여야? 등기까지 하여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도인한테 대금 지급하고 등기 넘겨줘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등기 안 넘겨받으면 자신이 소유권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매도인의 협력을 얻어서 등기 신청했죠. 그럼 등기 신청한다고 다 등기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배우는 겁니다. 등기할 수 있어야 등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취득한 물건이 무엇? 매수인. 여러분들 매수인. 여러분들이 취득한 물건이 무엇? 물건 반쪽 아니면 하나. 하나 건물에 대해서 자, 1. 무엇을 2. 무엇을 갑이 가진 권리 중 무슨 권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변동. 무슨 변동? 이전이라는 권리 변동이지 않습니까? 1, 2, 3 이 감이 이제 와닿아야 되는 1. 한 개 건물에 대해서 매수인 앞으로 매도인이 가진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이전해달라고 등기 신청하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가 지금 등기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1, 2, 3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답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해볼까요? 한 개 건물에 대해서 자, 이게 1, 2층으로 되어 있다면 한 개 건물의 1층 부분만을 매수인이 샀습니다. 그러면 이건 법률용어로 부동산 전부입니까? 부동산 일부입니까? 그러면 한 개 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으면 등기할 사항이다,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난다는 겁니다.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왜? 소유권의 객체는 건물은 한 개 건물이 소유권의 객체지 한 개 건물
일부는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감 잡으셨죠? 자, 그 다음에 해나가 볼까요? 또 해나가 볼까요? 갑이 소유권자죠? 여러분들이 갑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서 1억을 빌려달래. 여러분들은 1억은 있는데 얘가 돈 빌려주면 안 갚을 것 같다. 그럼 담보를 요구하죠. 갚겠다는 능력을 제시해봐. 그게 담보입니다. 갚겠다는. 내 돈을 빌려갔으면 그 돈을 갚겠다는 능력을 요구하는 걸 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자신의 신용을 갖다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채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빌려가는 사람이 갑, 채무자라면은 자, 갑은 자신이 1억 여러분한테 빌려오는데 이 1억을 꼭 갚겠다는 능력을 두 가지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까? 채권자에게? 신용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걸 보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용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걸 뭐라 본다? 그게 이제 채권법에서 이제 배우는 것이고. 나는 신용이 없어. 워낙 굳으세요. 신용이 없어. 그럼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갖다가 담보로 여러분한테 제공할 수 있어요? 네, 있어. 그걸 이제 물적 담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물적 담보가 동산이라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면은 그게 질권.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걸 여러분한테 담보로 제공하면 저당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등기는 질권은 등기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없죠. 그러면 갑이 가진 물건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이니까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한 재산을 채권자 여러분한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죠. 그게 저당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 물건을 자신이 가진 건물이라는 물건의 소유권이라는 재산을 채권자 여러분한테 담보로 제공하겠습니다. 계약만 하면은 여러분은 갑의 건물의 담보권자인 저당권이라는 담보권이 생긴다. 등기까지 하여야 생긴다. 등기까지 해야 생기니까 이제 채무자에게 등기를 요구하죠. 그럼 등기를 요구해서 등기하면 등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뭐에 대하여? 어떤 권리? 소유권? 아니지. 여러분들 지금 소유권. 담보권이 아니라 이제 저당권 하셔야지. 저당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9가지의 저당권 있었나 아까? 네, 있었어요. 저당권. 자, 변동. 저당권 무슨 등기?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잘 들어보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토지 건물에 최초로 생기게 하는 권리 변동의 이름을 취득이라고 안 부르고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설정이란 토지 건물이라는 물건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최초로 생기게 하는 권리 변동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 설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일개 건물,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들어가겠지 뭐. 한 개 건물 1층 부분을 목적으로 한 개 건물 1층 부분을 목적으로 이렇게 나든지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이 들어가면 등기할 사항이다.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시험 지문은 이렇게 나겠죠. 뭐 등기할 사항으로 내면 한 개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다. 틀린 지문을 내고 싶으면 한 개 건물에 대해서 한 개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문장 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보시면 두 번째 권리 변동 자 이제 봤던 게 설정 등기죠. 자 설정 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을 지금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드렸고 그러면 자 건물의 전세권이라는 권리도 처음 생기게 할 수 있습니까? 건물의 전세권이라는 권리도 만들 수 있는지 민법에서 전세권은 토지에도 만들 수 있고 건물에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갑의 건물에 여러분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갖다가 처음으로 갑으로부터 건물 주인으로부터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건물에 처음 생기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권도 무슨 등기? 다시 한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배당이 떨어지면 토지의 건물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최초로 물건에 생기게 하는 권리 변동의 이름을 법률 용어로 뭐라 부른다?
취득 등기 이렇게 안 부르고 설정 등기.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를 때 보면은 다 설정 등기, 보존 등기 이름으로 나오지 민법에 배우는 원시 취득, 승계시 이런 용어가 절대 나오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양대 축이죠. 보존 등기와 설정. 이 큰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존 등기는 물건 처음 만들었을 때 최초 소유권을 등기하는 권리 변동 이름을 뭐라 부르고? 자, 그 토지 건물이란 물건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처음 생긴 권리 변동 이름을 뭐라 부르고? 그러면 보존 등기된 소유권도 타인에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걸 이전이라고 부르고 전세 설정 등기가 되면 전세권자가 기간 중에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권도 자 타인에게 기간 중에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이전 등기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이전이라는 권리 변동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세 개 보존 설정 이전이라는 게 권리 변동의 이름을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자, 그 다음에, 자, 요거요. 변경 등기. 자, 변경은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 걸 공유로 바꾸는 것도 변경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으면 기간이 만료하면 꼭 나가야 됩니까? 전세권 설정자와 합의하면 기간 연장을 하고 전세금액 증액 감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새로 설정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을 갖다가 기간하고 금액 증액하고 기간만 연장시키는 변경만 하러 가면 되지 않습니까? 권리 변경. 그러면 소유권도 변경할 수가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설정 등기되어 있는 것도 권리도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또 이제 있는 게 이거 소멸. 소유권도 소멸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소멸등기 할 수가 있죠. 권리가 소멸된 사실을 등기하는 걸 소멸등기 이렇게 부르는데 소멸등기는 뭐 다시 두 가지로 이제 실무를 얘기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권리 자체가 법률적으로 소멸하는 걸 말소라고 하고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물리적으로 소멸하는 걸 멸실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네. 이거죠. 전세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 소멸했죠. 그러면 전세권 소멸 사실을 등기해야 되니까 권리가 법률적으로 소멸할 때 하는 등기를 소멸 등기 중 무슨 등기라면 말소 등기. 그러면 전세 산다는 건 전세 살 물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세 살 물건이 이 건물이었는데 건물이 화재가 나서 전세 살 물건이 없어져 버렸죠. 그럼 전세권이라는 권리도 물리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물리적으로 사라져서 권리가 소멸된 사실을 등기하는 걸 무슨 등기라냐? 멸실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멸 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 그다음에 처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분 제한. 처분의 제한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든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는 권리든 권리를 갖다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능을 처분 권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 권능을 막고자 하는 권리 변동을 처분 제한이라고 하는 처분 제한의 이름을 네 가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 나가시면 됩니다.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라는 게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걸 막고자 하는 권리 변동의 이름을 처분을 제한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양대축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처분 제한에서 이제 이번에 꼭 지금 입문 과정에서 익히셔야 될 게 이거. 요 구분 차이점은 이제 이번 과정에 꼭 익히셔야 돼요. 자,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 볼게요. 갑이 건물 소유권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에게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물건이 아니라 채권, 이제 채권법 파트 들어가셨습니까? 채권 들어가셨다고 가정을 하고 가야 돼요. 예. 채권을 갑이 여러분들이 지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앞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갑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갑의 채무자가 건물이라는 소유권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소유권이라는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능을 처분 권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의 이름에 따라 처분 제한이 두 가지로 이제 실무상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채권이 어떤 채권이면 금전 채권이면은 어떤 법률 용어의 이름으로 처분 제한을 하라는 겁니까? 가압류. 그러면 이건 금전 이외의 채권을 갑에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법원에 가서 갑을 상대로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권은 재산권을 갖다 가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처분 제한을 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잡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과정서부터. 자, 이제 가볼게요. 천천히 이제 시작. 자, 이쪽으로 와서 건물 소유권을 갑이 보존등기 소유권이라는 재산권 등기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되셔야 돼요. 갑에게 준비 건물을 갖다가 샀습니다. 그러면 산 사람의 여러분의 지위를 매수인 이렇게 불러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매수인은 자 계약금 주죠. 계약서 쓰고 10% 줬다. 자 중도금 치르죠. 치렀어요? 계약서 쓰고 계약금만 줬다. 중도금 치렀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썼으니까 이제 매수인의 주의지 않습니까? 갑은 매도인의 주의가 되는 것이고 자 준비. 그 상태에서 갑이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저한테 건물을 갖다 또 매매계약서 더블로 썼어. 더블로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이매수인 이렇게 불러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매도인은 자 건물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겨주겠습니까? 매도인은 아니, 꼴리는 대로 이렇게 하면 돼. 꼴리는 대로 매도인이 꼴리는 대로. 그러면 자 매도인이 자 먼저 여러분들은 샀는데 저한테 제2매수인한테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하면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이건지를 여러분들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의 이름에 따라 법원에 가서 쓰는 처분제하는 신청서 이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갑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제1매수인의 채권이 위의 채권이라면 어떤 이름으로 법원에 가서 처분제한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 가압류. 자, 갑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채권이 금전 이외의 채권이라면 어떤 이름으로? 자, 여러분들 매수인이죠? 제1매수인. 갑에게 어떤 채권 가지고 있어요? 가압류 채권? 가압류 채권이 아니라니까. 금전 채권인지 금전 이외의 채권인지 변별할 줄 아셔야 시험 지문으로 이제 구분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갑에게 건물 사갖고 지금 계약서 썼어. 오늘 수업부터 여러분들은 갑에게 여러분들이 채권이 생겨요? 그 채권을 언제 이행하는 거 동시이행 항변권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민법에서 배울 거고 매도인 갑에게 건물 사는 계약서 쓰는 순간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채권자가 되냐고요. 네, 무슨 채권? 금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금전 채권이 생긴다고? 아니지. 매수인이 무슨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겨 매도인한테 집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겨. 돈 달라고는 매도인이 생기는 거 아니? 우리 쉽게 너무 어렵게 생각해. 갑의 건물을 샀는데 매수인이 뭘 매도인한테 또 돈을 달라 그래야? 집 달라 그래야지. 집 달라 그래야지. 집 달라. 돈은 얘가 달라. 매도인이 달라고 하는 거지. 내 집 샀으니까 돈 줘는 매도인이 요구하는 거지. 그러면 다시 한번.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도인은 집 달라 돈 달라? 집 달라. 집 달라는 이거 감소. 금전 이외 채권이잖아. 매수인이 달라는 건 이거. 매도인이 달라는 건. 이건 또 가압니다. 아니니까. 매도인이 여러분 집 산 사람 여러분한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돈 달라. 매수인이 달라는 것은 집 달라. 그러면 지금 보세요. 법원에 매수인이 오는 거잖아. 왜? 여러분한테 계약서 썼는데 집을 저한테 또 더블로 갑이 매매계약서 갖고 명의를 넘기려고 하니까 그거 넘기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재판에 가야 되잖아요. 뭐 하러 가느냐는 거예요. 이제 감 잡히십니까? 예, 그게 가처분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만약 이 경우는 자 갑이 소유자죠. 그럼 만약에 옛날에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변제기가 돈을 갚을 날이 도래했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이 집에 사놓은 게 있었어, 이거.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냈어요. 그러면 갑의 재산을 갖다 나중에 경매법원에 경매 붙여서 경락대금해서 자신의 1,000만 원 채권을 확보해야죠. 그럴 때는 이제 법원에 가서 뭐를 신청해야 돼? 확정 판결이 나야 그 갑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법원에 경매 붙일 거 아닙니까? 진행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야죠. 그때 하는 게 가압류죠. 예. 자, 돈 달라고 요구할 때는 채무자의 재산을 무엇을요? 돈 이외의 채권을 갖다가 채무자한테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가처분. 이렇게 이제 가는 것입니다. 하나 더 가셔야 돼. 자, 하나 더 가셔야 돼. 그러면 가압류나 가처분이라는 처분 제한은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에만 가능하겠습니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가능하겠습니까? 이걸 시험에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권리가 등기되어 있다면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갑구 쪽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 쪽에 등기되어 있죠. 그럼 두 가지를 가정할게요. 소유권이 갑구에 등기되어 있고 전세권이 을구에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럼 가압류라는 게 처분 제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가압류를 소유권만 가압류 걸 수 있으면 갑구 쪽에만 가압류가 나온다. 아니야. 전세권도 가압류 걸 수 있으면 을구 쪽에도 가압류가 나온다. 그걸 변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처분 제한은 권리면 다 처분 제한을 할 수가 있어.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죠. 소유권과 관련된 처분, 가압류가 처분을 할 때는 어디에 가압류가 처분을? 갑구에.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어디에? 을구. 즉 갑구, 을구의 가압류가 처분은 다 등기되는 것입니다. 그럼 해보죠. 여러분들 경매 신청 기입 등기라는 게 뭐냐면 이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은 경매법원에 오늘서부터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입찰이 좀 있으면 들어갈 겁니다. 그걸 등기부에 알려주는 걸 경매 신청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산은 이제 오늘서부터 경매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라는 사실을 등기하는 처분 제한을 경매 신청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경매 신청 등기는 갑구에 등기 되겠습니까? 을구에도 등기. 1번 갑구에만 등기, 경매 신청 등기. 2번 을구에 등기. 3번 갑구 을구에 다 등기. 뭐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뭐 있는데 결론 똑같은 원리 제가 반복하는 것인데 아니 소유권만 경매법원에 경매 붙여지는 게 아닙니다. 전세권도 경매법원에 경매 붙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경매 지금 오늘서부터 법원에 진행되는 사실은 갑구에 딱 알려야 될 것이고 전세권 갖다가 경매법원에 오늘서부터 전세권이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은 을구에 딱 알려야 될 것이죠. 예, 다시 한번 처분 제한은 어디에 등기된다? 갑구와 을구에 다 등기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자 갈게요. 권리 9가지 권리에 대해서 지금 요걸 30분 동안 한 겁니다. 변동의 모습은 몇 가지로? 하나. 이건 소리 내서 불러보셔야 돼요. 보존. 몇 개예요? 몇 개? 6개죠. 그럼 이제 구조를 이해하셔야지. 이 6개 중에 보존 등기라는 권리 변동의 이름은 갑구 쪽에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최초 소유권을 갖다 등기하는 권리 변동의 이름입니까? 그러면 설정 등기라는 권리 변동은 어디에 보이는 것이다?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 최초로 생긴 사실을 등기하니까 을구죠. 그럼 해나갈게요. 이전이라는 권리 변동은 어디에 등기? 둘 다 소유권 이전은 갑구에, 전세권, 저당권 이전은 을구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변경은 둘 다 소유권 변경은 갑구에, 전세권, 저당권 변경은 을구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멸 등기, 말소 등기. 소유권 소멸 사실은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전세권, 저당권 소멸 사실은 을구의 말소 등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지금 말씀드렸죠. 소유권 처분 제한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처분 제한은 을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리 변동의 이름이 6가지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이 있는데 어디에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실무하신다는 얘기는 등기사항 증명서 등본 초본을 띄면 읽을 줄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갑구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은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이고
을구,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에 나오는 이제 권리 변동은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자. 제가 위에와 밑에를 분리한 이유가 밑에 이전, 변경, 소멸, 처분자는 갑구을구에 다 등기 가능한 권리 변동이고 보존은 갑구에만, 설정은 을구에만 이렇게 배당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에서 그러면 교재 178페이지 보세요. 자 소멸 다음에 시효취득 그 치지 말라 그랬죠? 이제 민법 시효취득 안 배우셨죠 아직? 배웠어요? 그럼 뭐 얘기하기 쉽네 뭐. 자 시효취득은 자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그 물건에 관한 진실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믿음을 신뢰한 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가 시효제도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간 이상을 갖다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신뢰한다는 거죠. 그걸 보호하는 법제도를 시효취득제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은 20년간 점유하고 있으면 신뢰하게 되겠죠? 법에서 기준이. 그런데 자 보십시오. 시효취득은 민법의 법률용어로 얘기하면 원시취득, 승계취득. 시효취득. 처음 취득하는 거, 있는 거 가져오는 거. 있는 거 가져오는 거면 전 권리자가 있는 거 가져오면 승계. 아니야. 그 물건에 내가 소유권 처음 취득하는 건 원시 이렇게 법률용어 불러나가는 겁니다. 원시 승계. 승계? 승계가 아니니까 민법의 시험 문제 맨날 나지. 네. 원시와 승계 구별하는 문제 시효취득 배당이 왜 떨어지는데 승계가 아니니까 맨날 나지 시험 지문에 민법에서. 승계가 아니니까 이거 다 승계라고 대답하니까 맨날 나지. 승계가 아니니까. 승계가 아니니까 시험 지문에 민법에 다음 권리 변동의 원인 원시취득, 승계취득 고르는 유형에 맨날 지문으로 나는 게 시효취득. 그러니까 맨날 나지. 예. 승계취득 아니에요.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 아닌데? 전 권리자가 가진 거 20년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인정해 주는 건데. 외형적으로는 원시취득이지만 승계취득이지만 절대 법률에서 민법에서 승계취득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갖다가 소유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20년 점유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 있었다 없었다? 등기부에 있었겠지. 법률상 소유권자가 있는데 그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법률적으로 없애고 20년간 점유한 사람에게 민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네가 소유권 이제 가져 이렇게 인정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법률상의 소유권을 민법 규정에서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주는 제도죠.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승계취득이지만 절대 승계취득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민법에서. 점유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처음 취득한다고 다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시취득입니다. 참고로. 무슨 취득? 그러면 자 등기법으로 와보십시오. 원시취득이라면 우리 무슨 등기해야 되나요? 그럼 등기법에서도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원시취득은 지금 무슨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해야죠? 보존 등기 안 하니까 등기법에서도 중요하지. 이전 등기. 민법에서도 시효취득이 왜 중요하고 등기법에서도 시효취득이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시효취득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무슨 등기? 원시취득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등기를 하도록 예외를 규정해 놨어요. 왜 이전 등기하냐? 귀찮으니까. 만약에 등기부에 지금 소유권이 등기돼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20년간 소유이사로 점유한 자가 나 그 토지 소유권 내가 점유 취득했으니까 내 앞으로 등기해 주시오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원칙대로 한다면 그 소유권을 갖다 소멸시키는 말소 등기하고 등기용지 없애고 나서 새로 지금 점유 시효 취득한 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새로 해야 되잖아. 누가 귀찮은지 잘 생각해봐요. 누가 귀찮아요? 지금 장부 만지는 사람이 개인이에요? 아니면 공무원이에요? 지네가 불편한 건 다 예외를 만들어 놓은다니까. 원시취득인데도 불구하고 등기부를 없애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등기부 명의를 살린 상태에서 시효취득, 원시취득한 자 앞으로 명의 바꾸는 이전 등기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일단 뭐 나중에 되면 이해할 거고 일단 뭐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십사 말씀드렸고, 일단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권리 변동의 이름은 몇 가지이다, 6가지이다.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그러면 거기 왜 써놨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시효 취득 원인으로 권리 변동 사실 등기한다면 소유권 원시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해서는 안 되고 무슨 등기? 이전 등기라는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거. 예,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 쉬겠습니다.